안녕하세요. 시소입니다. 닭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스티커? 떡맥? 마테? 이것들 없이도 닭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기 없이는 아무도 닭구를 할 수 없죠. 닭구, 다이어리 꾸미기에 다이어리란 일기장을 말하기 때문에 일기 없이는 닭구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기라는 존재를 너무도 쉽게 닭구에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해서인 것도 있고 일기와 닭구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한 달간 다이소에서 10,000원으로 닭구하기 5번째 영상으로 오늘은 닭구의 필수로 쓰이는 이 일기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닭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닭구를 진행해 볼게요. 열심히 닭구를 해서 잘 완성된 모습에 뿌듯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가도 막상 일기까지 쓰고 나니까 그 부풀었던 마음이 푸시식 식었던 적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닭구가 완성된 직후에는 오늘 닭구 너무 잘 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일기를 쓰고 나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몇 번씩 겪고 나니까 처음에 저는 제 글씨체가 문제인가 싶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악필에 가까운 글씨체니까 내 글씨가 닭구를 망치는 건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글씨체를 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바꿔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를 바꾼다는 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글씨체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악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이게 제 글씨체고 이게 제 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글동글 귀여운 글씨체가 아니어도 일기가 닭구를 망치는 일을 줄일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 답을 찾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글씨체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닭구와 일기가 잘 어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닭구할 때부터 일기를 염두에 두는 것. 일기 자체를 하나의 닭구템이라고 생각하기입니다. 레터링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기라고 하는 이 레터링 스티커를 빈자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미리 붙일 자리를 계산하면서 닭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닭구는 닭구대로 진행하고 닭구를 완성시킨 후가 돼서야 일기는 일기대로 그냥 비어있는 칸에 맞춰 적다 보니까 닭구와 일기가 우연찮게 잘 어우러질 때도 있고 우연찮게 그러지 못하던 때도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닭구와 일기라는 두 조각이 모여서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건데 그 두 조각을 다 따로 완성해서 무작정 그 두 개가 잘 어울리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닭구와 일기가 잘 맞게 완성되는 걸 우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어디에 일기를 어떻게 적을지 가늠해보면서 닭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닭구를 하고 일기를 쓰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보게 되는 완성된 그 페이지의 모습이 제 마음에 드는 일이 확실히 더 많아졌어요. 닭구를 다 하고 일기를 쓸 때 일기가 닭구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주저없이 일기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닭구를 하면 그렇지 않고 닭구를 하던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일기를 염두에 두고 닭구를 하니까 집중력도 꽤나 쓰이게 되고요. 그래도 전에는 랜덤하게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을 맞추는 게임처럼 그날그날의 페이지를 랜덤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니까 더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가끔 집중력을 잃거나 아예 닭구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은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리고 닭구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방법을 익힌다면 아주 유용합니다. 크기도 세세한 디테일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공짜 닭구템이 생긴 셈이니까요. 이게 이번 다이소 닭구 영상에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여백을 닭구템으로 쓰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추천드릴게요. 일반 닭구템들과 일기라는 레터링 스티커 사이에 적당히 여백을 주는 방식도 있겠고 레터링 스티커와 레터링 스티커 사이에 여백을 주는 방식도 있겠죠. 참고로 제 경험상
이 레터링 스티커는 형식 파괴적으로 사용할수록 그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매번 지켜왔던 양쪽 정렬이든 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한 문단으로 유지하려는 규칙이든 반듯하게 일자로만 일기를 적어야 한다는 생각이든 말이에요. 일기는 당연히 이렇게 적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레터링 스티커를 배치하다 보면 다양한 스타일로 다꾸를 완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내 마음에 들게 완성된 다양한 페이지가 내 다이어리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될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다꾸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오늘 쓸 일기의 양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기입니다. 기껏 일기 쓸 자리를 미리 계산하면서 다꾸를 다 했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 어느새 자리가 다 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거든요. 아직 쓸 말이 더 남았는데도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쓰려던 말을 아주 축약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일기 쓸 공간이 아님에도 침범해서 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일기를 끝내면 아주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즐겁자고 하는 다꾸인데 다꾸템을 붙이는 것에 밀려서 제가 쓰고 싶은 일기를 다 못 쓰게 되거나 다꾸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까요.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선 다꾸를 하기에 앞서 어떤 소재로 대략 어느 정도 분량을 쓰겠다 하는 걸 예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오늘 좀 쓸 말이 많다면 다른 다꾸템을 좀 자제하고, 오늘 쓸 말이 많지 않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다꾸를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 예상이 늘상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별로 쓸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 말이 자꾸 길어져서 예상을 빗나갈 때도 있고, 쓸 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간결히 문장이 끝나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일기 쓸 공간을 일부러 넉넉히 잡아요. 왜냐하면 일기 쓸 공간이 부족한 건 곤란한 일이지만 일기 쓸 공간이 남는 건 거기에 뭐라도 적당히 적어서 커버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공간이 남으면 보통 제가 좋아하는 격언을 적거나 노래 한 소절 그 정도를 적곤 합니다. 다꾸에 일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결코 작지 않은 만큼 각각 따로 완성된 다꾸와 일기를 끼워 맞춰서 최종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림이 되길 바라는 건 도박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다꾸템처럼 쓰는 이 방법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처럼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차근차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다꾸를 하고 일기를 쓰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이 다꾸가 더 재밌어지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매일 열심히 다꾸를 하는데도 일기만 쓰고 나면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 경험이 얼마나 사람 힘을 쭉 빠지게 하는지 아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다꾸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일기를 다꾸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꾸와 일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평온히 기록되길 바랄게요.